저는 평생을 부모로 살았습니다.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, 아내이기 전에 늘 먼저 떠오른 건 자식이었습니다. 그 선택이 틀렸다고는 지금도 말하지 못합니다. 다만 그 선택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.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제 삶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. 밥은 아이가 먹고 남긴 뒤에 먹었고, 새 옷은 아이들 먼저 사고 나서야 생각했습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그랬습니다. 이제는 아이들밖에 없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.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. 공부도 잘했고, 취업도 했고, 결혼도 했습니다. 주변에서는 제가 복이 많은 부모라고 했습니다.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. 내가 잘 키웠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찾아오는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. 전화는 늘 제가 먼저 걸었고, 통화는 짧았습니다. 바빠서요. 다음에 갈게요. 그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이해했습니다. 다들 자기 가정이 생겼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. 부모는 늘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.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. 괜히 부담 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국을 끓이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창문을 열었습니다.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. 큰아이였습니다. 엄마,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? 그 한마디에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.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. 자식이 어렵다는데 부모가 계산부터 할 수는 없었습니다. 며칠 뒤 서류를 하나 들고 아이가 집에 왔습니다. 대출 보증서였습니다. 잠깐만요. 이름만 빌려주세요. 금방 정리돼요. 저는 서류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. 아이 얼굴만 봤습니다. 어릴 적 열이 나서 밤새 울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. 그래서 또 사인을 했습니다.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. 이번엔 카드 문제, 그 다음엔 사업 자금. 아이들은 늘 말했습니다. 이번이 마지막이에요.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. 부모는 믿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어느 날부터 우편함에 봉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 보는 기관 이름, 굳은 글씨.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. 괜히 보면 마음만 아플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다 한 통을 열어보게 됐습니다. 연체 안내였습니다.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아이들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었습니다.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아이들은 이미 자기 몫을 정리했고 남은 건 전부 제 몫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.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서류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읽었습니다. 모르는 사이에 쌓인 숫자들, 제 이름 옆에 적힌 책임들. 손이 떨렸습니다. 다음 날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.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니? 한참의 침묵 뒤에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.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요.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.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?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. 더 이상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, 더 이상 제 이름을 빌려주지 않겠다고. 아이들은 화를 냈습니다.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요? 엄마 때문에 더 복잡해졌잖아요.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날 이후 아이들의 연락은 더 줄었습니다.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조용했습니다.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.
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는 게 덜 답답했습니다. 비록 혼자였지만 제 이름으로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몇 달 뒤 아이들 중 한 명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.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. 부탁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안부였습니다.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. 선을 긋는다고 해서 가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. 다만 관계의 모양이 달라질 뿐이라는 걸요. 지금도 저는 여전히 부모입니다. 다만 예전처럼 모든 걸 내어주지는 않습니다. 필요한 만큼만 돕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킵니다.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조금 늦게라도 되찾게 해줬습니다.